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0일 토요일. 이제 1, 2부 공부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하려는데, 그죠. 개인적으로 이 신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이 부분은 웬만하면 좀 거론을 안 하고 싶어요. 뭐 각자 생각을 해라. 뭐 자기가 믿는 바대로 해라. 그리고 어떤 그런 분야로 하고 싶은데, 근데 어쨌거나 그죠. 뭐 어떤 실전 좋던 개인들도 이 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또 질문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보유하고 있어서 질문을 하시니까 저의 어떤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죠. 지금 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전기차 테마가 많이 빠진 건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죠? 항상, 그죠? 말씀을 드린 게 그거요. 에코프로 시리즈가 회사가 나쁘다가 아니고요. 비싸다고요. 비싸다고. 지금도 비싸다. 그죠? 에코프로, 그 퍼 같은 거 한번 보셨나요? 지금도 한 300 넘어갈 거예요. 요즘 근래 들어서 자세히는 안 봤지만은, 지금도 한 300이 넘지 않을까? 그죠? 앞으로 계속 끝없이 급성장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만큼 비싼 거예요. 많이 빠졌다고요. 많이 빠졌다는 건요. 오르는 건 왜 생각을 안 해요? 바닥에서 오르는 것도 생각해야지. 고점에서 빠진 것만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항상 돈 버는 기준으로 비싸냐 싸냐 개념이지, 그죠?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보면요. 이 부분도 약간 중요한 게, 이 부분은 전기차 개념은요, 일론 머스크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그죠? 전기차, 뭐, 보조금이고 뭐 다 폐쇄시키고 무조건 전기차 써야 된다. 그런 게 어딨어? 모든 게 전기차한테 불리하게 돌아가요. 트럼프의 지금 정책은.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해요. 지지하죠. 그러니까 월 뭐 650억 뭐 정치 후원금도 되겠다. 말이 안 되죠. 좀 뭔 소리야? 쟤가 왜 저래? 의아하죠. 이 부분에는요.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람의 성향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과거 이력이죠. 그리고 물론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첫째는요. 일론 머스크는 줄을 잘 서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요.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페이스, X, 뭐 뉴럴링크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거기에 대한 배팅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전기차는 약간 불리하지만은 다른 쪽에서 뽑아 먹으면 된다. 그래서 테슬라가 후원금을 낸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후원금을 낸 거다, 지지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두 번째는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보면 뭐가 가장 불편할까요? 그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시절이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가장 잘 나갔을 때가 언제지? 그때는 전기차 붐이 안 일어났을 때, 혼자서 전기차를 만들고 있을 때 그냥 독점 생산, 독점 판매니까 가장 경쟁자도 없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차 붐이 일어나면서 벤츠고 뭐 아우디고 포드고 뭐 폭스바겐이고 온통 전기차를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는 경쟁자가 생긴 거야. 경쟁자가 생기니까 어렵고 힘들고 신경 쓸 게 많은 거죠.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절처럼, 야, 내 혼자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 시절이 그립겠죠. 이익이 가장 많이 남으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일론 머스크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요. 보조금을 많이 주는 바이든 시대에서는 내가 여러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머리가 아팠는데, 트럼프 시대가 되면 보조금을 아예 안 줘.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팔리죠.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라는 게 없고 맨날 적자가 나겠죠. 적자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안 하죠. 때려내면 망하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는요. 삼성이 반도체를 시장을 장악할 때 해먹는 방법, 치킨 게임. 똑같은 방법. 저는 그래 봐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당장은 테슬라 자동차가 안 팔려서 고전이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 시기에 트럼프 시대에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린 거죠. 정리를 하자. 그래야 이후에 테슬라가 예전처럼 독점 구도로 갈 수가 있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멀리 보면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조금을 안 주고 전기차를 죽이려고 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트럼프를 이용해서 경쟁 업체들을 다 정리를 하겠다. 이런 전략. 이의제의. 오랑캐는 오랑캐로 물리친다. 이런 방법.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돈을 대주니까 땡큐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래저래 코드가 맞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그죠? 포드에서 가장 최근 나온 기사를 보니까,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거기에 전기차 공장을, 그죠? 픽업 트럭 공장으로 전환하는 거죠. 전기차 안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포드 외에도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전부, 그죠? 전기차 생산은 폐기 내지는 대폭 축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과연 일시적인 캐즘이냐, 아니면, 그죠? 시기상조냐. 근데 결국 그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트럼프가 찍어주는 것 같아요. 교통정리 깔끔하게. 아직은 전기차 시대 아니야. 내연기관 충분히 쓸 수 있어. 그죠?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아무것도 없어요. 어렵고 힘들죠.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불편한 전기차를 왜 타요? 목숨 걸고 빵 사고 나면 그죠? 폭렬 현상으로 위험한 자동차, 충전하는데 엄청나게 시간 걸리는 자동차, 근데 가격은 더 비싼 자동차, 모든 게 불편한 자동차를 왜 사야 돼요? 왜 타야 돼요? 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냉정하게 놓고 봐야 돼요. 가면 전기차는 고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부분이 사라지겠죠. 이게 일론 머스크의 전략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그죠?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그죠? 결국은 그 모든 논란의 중심은 에코프로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끝없이 올라가고 지금 빠지고, 개인들은 미친 듯이 하고, 누가, 어떤 아저씨가 이야기하면 왕 밀고 들어가고, 또 3%에서 막 이야기할 때서 왕 밀고 들어오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대중의 미친 광기는, 그죠? 뉴턴도 어떻게 계산 못 한다는데,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그죠? 맹목적으로 얘는 안 좋아, 좋아.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한 10년은 배터리 보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데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사고, 에코프로 시리즈 사는 거는 회사를 사는 게 아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선물 옵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편입을 하는 거지. 회사의 미래가 좋다 해서 사는 건 아니라, 저는 그래 봐요. 지금 현재 보자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자고요. 냉정하게요. 앞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리튬이 처음부터 이래 비쌌던 건 아니죠. 전기차 붐 때문에 그래요. 전기차 붐 때문에. 그죠? 전기차 붐이 일어나면서, 리튬은 하얀 석유다, 백색 황금이다, 온갖 미사구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냥 천장부지로 치솟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리튬 해가지고 끝없이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는 전 세계가 리튬으로 몸살을 앓아요. 리튬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빨리빨리 광산을 개발해가지고 많이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살을 걸고, 또 배터리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리튬이 부족하다. 리튬 전쟁이다. 무조건 리튬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거품이 쌓였다. 이래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리튬이, 그죠?
계속 치솟다가 이후에 뭐 캐점이든 아니든 막 끝없이 폭락을 했어요. 최근 3년치를 기준으로 보면 리튬 가격이 한 85% 정도 폭락을 했어요. 리튬 가격이 왜 중요하냐? 그죠? 결국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리튬 가격하고 연동제잖아요.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리튬 가격은 뭐로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죠? 예전에도 그저 공부를 한 거죠. 중국 상하이에서 거래되는 어떤 순도가 99.95% 이상의 탄산 리튬이 기준 가격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저 2022년,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에서 거래되니까 얘가 표준이 되니까 가격도 보통 위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그 11월 달에 그때 톤당 60만 위안이 최고 피크예요. 제일 고점. 이때가 제일 고점이었고 60만 위안 하니까 별로 실감이 잘 안 나죠. 60만 위안 하면 한 8만 달러 그거보다 조금 높겠네요. 한 그 정도 가격. 근데 어쨌거나 2022년 11월 달에 톤당 60만 위안 하던 게 지금 현재 어때요? 지금 현재 한 9만 위안 정도 거래가 되거든요. 톤당. 60만에서 9만. 그죠? 엄청나게 6배 이상 폭락했죠.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그러면 이 리튬을 만드는 기업을 보자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에코프로 뭐 이것만 보지 말고 에코프로만 쳐다보고 에코프로 시리즈만 쳐다보고 뭐 차트 성과나 그 기술적 반등이 어쩌니 뭐 싸네 어쩌네. 그건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1등을 보면 되죠. 1등. 그죠? 우리도 내가 반도체 종목에 장비에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완전 개판 실적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 납품하는 장비회사 떡 사놓고 차트 성과 낳고 뭐 바닥이네 어쩌네. 그거 멍청한 방법이죠. 세계 1위 미국, 그죠? 세계 1위 그 탄산, 아니 그 리튬 생산하는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죠? 이런 거 물어보면요. 그걸 왜 알아야 되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 이걸 내가 왜 지금 이런 바보들하고 이런 논쟁을 펼치는지 성질이 나서 술 먹다 나온 적도 있었어요. 세계 1위가 그죠? 그 엘버말이라 그러죠. 엘버말도요. 최근 1년 흐름 차트 보세요. 그지 60% 급락했어요. 60%. 그러면 그 2위가 그죠? 그 칠레 SQM이라는 이 회사도 주가 보면요. 그 지금 반동간에 났어요. 1년 동안. 3위가 그 중국이죠. 중국. 그 TNC 리튬. 이 회사도 한 60% 정도 급락했어요. 당연하죠. 가격이 60만 위안에서 9만까지 떨어졌는데, 톤당 9만 위안 정도 되면요. 거진 또이 번전이에요. 죽으라고 생산해가 일해가지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개고생해가 번전에 파는 거예요. 딱 그 정도 가격이에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손해보고 파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죠. 야, 손해보고 왜 팔아? 차라리 생산 안 하면 되지. 생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는 계속 만들어 파니까. 사우디에서 암만 석유 감산하려고 해도 다른 국가에서 계속 뽑아가 팔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울며 겨자 먹기로 결국 사우디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한 국가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리튬을 생산을 하는데 통제가 되냐는 거죠. 안 된다. 2021년, 2022년 전기차 열풍이 일어나고 리튬이 돈이 된다니까 그때부터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뒤늦게 투자한 기업은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산해서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가격 떨어졌다고 이걸 안 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죠? 그 리튬은 세계 3대 어떤 리튬 생산국 보면 그 호주, 칠레, 그리고 중국. 이 세 개가 거진 지금 압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요. 여기서 생산 전망치를 보면요. 이 호주, 칠레, 중국 이 세 군데에서 향후 10년 동안 생산량을 쭉 보면요. 매년 10.6%씩 증가를 해요. 팔리든 안 팔리든 리튬은 계속 생산량이 증가를 해요.
그리고 뒤늦게 광산 투자를 해서 이래 하는 업체가 보면 또 올해부터 가세야 되는 데가 아르헨티나, 뭐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이런 데서 올해부터 또 그 리튬을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팔리지는 않은데 계속 리튬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뻔하니 지죠. 시티그룹에서 그 전망 보고서를 보면요. 올해 리튬 수요가 한 14%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것도 그 전에 뭐 포드, 아우디, 벤츠, 뭐 폭스바겐 이런데 중도 포기, 계약 파기, 뭐 이런 전략 수정 이런 거 감안 안 하고 올 초 기준으로 보면 올해 리튬이 한 14%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상을 했어요. 근데 공급은 한 18%가 정도가 증가한다. 그래 되면 리튬 가격은 앞으로도 추가로 한 15에서 20% 정도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튬이 새로운 유효물이 된다. 싼 리튬이.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은 무조건 싸다. 당연히 싸다. 이 전제가 한 10년은 갈 것이다. 이래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쫄딱 망하나요? 아니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자체에서 리튬을 생산해서 세계 3대 리튬 보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국에 있는 리튬을 무조건 싸게 해서 생산해서 자동차 만들어서 무조건 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전기차가 무서운 거예요. 중국산 전기차, 중국을 보면 미래가 보이죠. 전기차의 미래가. 중국이 하는 전략을 보세요. 중국이 막 반덤핑, 덤핑 이야기 하는데 실제 덤핑인지 아닌지 의아할 수준도 있어요. 우리가 중국을 우습게 보는데요. 중국이 기술력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의 뒷면을 가는 나라인데 필요하면 다 해요. 중국산 배터리 팩 가격 추이를 보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킬로와트 시당 한 151달러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보면 75달러가 나와.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을 비교를 보면요. 중국 차가,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차보다 더 싼 이유가 배터리 팩 가격이 지금 75달러, 절반 가격이 더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계속 만들어서 뭐 유럽이고 어디고 막 싼 가격에 팔아치우는 거죠.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한장하는 거죠. 경쟁이 안 되는데. 미국이 배터리 팩 가격이요. 한 킬로와트 시당 한 120달러가 넘어요. 중국은 75달러. 그죠? 미국은 120달러가 넘는다. 경쟁 불가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끝없이 만들어서 해외로 보내버리고 다른 국가들은 전부 덤핑 해가지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이다. 근데 그나마 중국은 뭐 어떻게 막 무역 장벽이다 뭐 관세다 해서 막는다 쳐도 문제는요. 리튬 생산이 10년 동안은 더 계속 증가하고 더 많다.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배터리 회사들은 돈을 못 벌어요. 이 구조상. 배터리 회사는 돈을 못 벌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데 미래를 보고 한 10년 동안은 계속 적자. 많은 기업이 도산,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기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왜? 자동차 가격의 절반이 배터리 가격인데 그 배터리 가격이 대폭락해버리면 전기차가 가격이 싸지겠죠. 그러면 싸진 배터리로 전기차를 만들고 가격이 다운되면 이제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하고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어찌 보면요. 배터리 만드는 회사의 폭락, 죽음 이 부분을 자양분 삼아 전기차가 비로소 대중화가 된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전기차는 대중화는 될 것 같아요. 그 자양분이 배터리의 죽음으로 된다는 거죠. 전기차 가격의 급격한 다운은 결국은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의 몰락이 필수다. 또 아이러니하게 그것 때문에 자동차 대중화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전기차 만드는 그죠? 배터리 제외한 전기차 업종은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봐야 되겠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위험하다, 안 좋다, 돈 못 번다, 향후 10년 동안 힘들다, 그러니까 안 버는 게 낫다. 제가 생각하는 주장. 뭐 다른 데서 뭔 주장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정도다. 판단은 각자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